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낮잠이나 푹 자고 있는데 매달 내 통장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는 세상 말이죠. 이거 가능할 수도 있는데 누가 줍니까? 국가가 그냥 퍼줄까요? 아니면 어디 복권이라도 당첨돼야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 이 AI라는 녀석이 여러분에게 공짜 월급을 주는 시대가 진짜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거부가 너 지금 뭔 헛소리 하냐, 사기꾼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제 내피셜이 아니라 딱 숫자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영상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돈이란 돈은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형님들 5명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테크 5대장 형님들이죠. 이 5개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해서 직원 월급 다 주고 데이터 센터 짓고 전기세 내고 세금까지 싹 다 내고 순수하게 자기들 금고에 남긴 돈,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화로 계산하면 무려 723조 원입니다. 자, 여러분, 723조 원이라는 돈이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아주 쉽게 비교해드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름 G10 국가에다가 반도체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2025년 1월 전체 예산이 얼마냐? 바로 677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군대 유치하고 애들 가르치고 도로 닦고 어른들 복지하는 데 쓰는 1년치 생활비 봉투 전체를 다 합쳐도 말이죠. 미국 기업 딱 5군데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보다 무려 46조 원이나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 5곳이 웬만한 선진국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기업이 국가보다 커진 디지털 리바이어던의 탄생인 거죠. 특히 우리 엔비디아 형님 한번 보세요. 1년 순수익이 무려 138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대략 60조 원 조금 넘거든요. 엔비디아 혼자서 우리나라 군대를 2년 동안 공짜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탱크 사고 전투기 사고 월급 다 줘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잘 벌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비용을 극한으로 깎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 한 명 제대로 뽑으려면 연봉에 퇴직금에 4대 보험까지 이것저것 다 해서 연간 최소 4천만 원에서 1억은 우습게 깨지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쓰는 AI 에이전트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 원이면 끝납니다. 비용이 95%가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잠도 안 자죠. 휴가도 안 가죠. 퇴직금 달라고 시위도 안 합니다. 24시간 풀가동이에요. 효율로 따지면 인간보다 4배가 넘는데 비용은 무려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누굴 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지금 바로 화이트 컬러들의 노동 가치가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기업은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답이 바로 공짜 월급인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우리 머리를 대신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우리 몸뚱이까지 대신할 녀석들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아니 거부가, 로봇은 예전부터 있었잖아. 공장에서 팔 휘두르는 거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026년 지금 오고 있는 로봇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경제성을 분석해봤는데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려면 뭘 먹어야 하죠? 네,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칼로리가 채워져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요즘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10,000원으로도 부족하죠. 커피까지 딱 마시면 하루 식비로만 2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로봇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밥값이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370원입니다. 아니 37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녀석은 밥 대신 전기를 씹어 먹거든요.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딱 370원이면 하루 종일 풀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 점심값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로봇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일을 합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밥값만 몇만 원씩 들고 8시간 일하면 퇴근해야 하고 가끔 몸 아프다고 연차 쓰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370원만 주면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풀로 돌아가는 로봇을 쓰겠습니까? 이건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민망한 수준인 거죠. 이게 바로 하드웨어 혁명이 가져올 육체 노동의 종말입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는 땀방울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실제 중국의 샤오밍 공장 같은 곳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여기는 소위 다크 팩토리라고 불러요. 왜냐고요? 불을 켤 필요가 없거든요. 로봇은 눈이 없어도 센서로 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도 척척 일을 합니다. 이 공장에서 1초에 스마트폰이 한 대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인간의 개입이 0명이에요. 0명. 스마트폰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실상 0원입니다. 그럼 그 핸드폰 가격에서 노동자가 가져갈 몫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기에 불을 확 붙이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에너지 혁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화석 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한계 비용 제로라고 불러요. 태양광 판넬은 한번 딱 깔아두면 햇빛이 공짜니까 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마치 뷔페 식당 같아요. 입장료만 내면 그 뒤로는 아무리 먹어도 추가 비용이 안 드는 것처럼 에너지도 이제 거의 공짜에 가까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를 먹고 하루 370원으로 일하는 로봇이 불 꺼진 공장에서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는 세상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실하게 몸써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 과연 유효할까요? 형들, 노동소득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어요. 생산은 폭발하는데 사람은 필요 없는 기이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거북아, 그럼 우리는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로봇이 다 해먹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 사회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로봇이 만드는 물건을 사줘야 하잖아요. 여기서 국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경제학자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것, 바로 로봇세와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로봇이랑 AI 써서 떼돈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왕창 걷어서 일자리 잃은 국민들한테 매달 나눠주자. 이게 바로 국가가 주겠다는 공짜 월급의 정체입니다. 그런데요, 형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스템의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걷어서 나눠주면 다 해결될까요? 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잔인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시다. 전 세계 모든 AI 시장에 1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 인구 82억 명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2,100원입니다. 아니, 거부가 2,100원? 장난해? 수조 원을 걷는다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구의 함정, 희석 효과라는 겁니다. 돈의 총액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나눠 갖는 사람 숫자가 82억 명이면 컵라면 한 개 값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들만 나누면 되지 않냐고요? 자,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 형님들을 소환해 봅시다. 여러분, 2025년 4분기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 페이스라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남긴 돈으로 대한민국 5,100만 명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1년 내내 공짜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기업 이익을 다 뺏을 수는 없지만 기업 하나가 국가 복지 시스템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해진 시대.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I로 돈 버는 기업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미국에 있죠. 그럼 미국 정부가 자기네 기업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로봇세를 걷어서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우리한테 나눠줄까요? 절대 안 그러죠. 결국 로봇세 논의는 국가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글로벌 공통기금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AI 기술을 가진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기술이 없는 나라는 로봇세를 거둘 대상조차 없어서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국가 단위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세금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은 세금이 싼 나라로 본사를 옮겨버릴 겁니다. 결국 로봇세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걷기도 힘들고 나눠주기도 힘든 아주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인 셈입니다. 국가가 주는 공짜 월급은 딱 컵라면 값이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급에 그칠 겁니다. 그 이상의 풍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월급은 결국 우리가 직접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쟁취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샘 알트만이 아주 묘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말고 보편적 기본 연산, 영어로는 유니버셜 베이직 컴퓨트를 나눠주자고 말이죠. 아니 거부가 연산이 뭐야? 계산기라도 나눠주겠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에는 현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AI를 돌릴 수 있는 능력, 즉 컴퓨팅 파워라는 겁니다. 미래의 진짜 화폐는 달러가 아니라 연산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왜 현금보다 나은 모델인지 뜯어볼 건데, 형들, 현금을 전 국민에게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내가 받은 10만 원은 금방 3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듭니다. 결국 돈은 받았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돈 대신 AI 이용권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용권은 시장에 풀린다고 해서 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AI를 써서 글도 쓰고 코딩도 하고 사업 기획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는 게 기본의 복지라면 샘 알트먼의 제안은 최신형 전기밥솥이랑 쌀이 무한으로 나오는 마법 주머니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어도 되고 남은 밥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됩니다. 즉 생존을 위한 배급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2030년에 매출 28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의 일부를 지능이라는 자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논리예요. 샘 알트만은 미래의 AI가 모든 물건의 가격을 0으로 수렴시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돈 몇 푼 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AI를 부려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느냐가 계급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샘 알트만이 천사라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아니요. 그는 철저한 자본가입니다. 지능을 나눠주겠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미래의 모든 부가 AI라는 엔진에서만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에서도 부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지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나눠주는 이용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 이용권을 전 세계에 뿌리는 거대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의 격차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질 겁니다. 미래의 공짜 월급은 국가가 주는 푼돈이나 AI 이용권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공짜 월급은 그 강력한 지능의 엔진을 직접 소유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게요. 빅테크 기업 5곳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는 하루 밥값 370원만 내면 24시간 풀가동입니다. 로봇세를 걷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한 달에 고작 2,100원이고, 샘 알트먼 같은 천재들은 이제 돈 대신 AI 이용권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형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노동의 가치가 박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생산성과 임금이 같이 간다는 불문율이 있었지만 자료를 보세요. 생산성은 AI 덕분에 수직 상승하는데 우리 월급은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생산은 기계가 다 하고 그 열매는 그 기계를 가진 주인이 다 가져가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자본으로 돈을 버는 시대로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실함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공부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하는 것. 그게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짜 성실함입니다. 자본가가 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엔비디아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주인입니다. 나 대신 24시간 일하는 AI 로봇의 지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